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피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일 때도 피부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저는 늘 바깥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아침에 보게 되는 그 상대방이 잡티가 아예 없네? 얼굴이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반짝반짝 거린다 이런 말들을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놀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명을 받아서 꾸며진 피부는 아니고 피부에 대한 칭찬을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서 신뢰도를 올려놓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큐시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또 정리를 말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중인데, 딱딱 떠오르는 것들, 직관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수분이에요. 수분. 이 얘기는 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막 물을 마셔야 돼 이러면서 한 번에 좀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마시는 물들은 되려 배출이 빠르고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해요. 꼴깍꼴깍 조금씩 쪼개서 마셔주는 게 오롯이 다 흡수되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목에 대해서 예민도가 높은 사람이죠. 아기 때부터 이제 노래를 했었으니까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주 목을 적셔준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걸 좀 습관화시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늘 2리터를 채워서 마셔야 돼. 박재범 씨 이런 얘기 들어보면 피부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더라.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오로지 다 배출만 되는 수분일 뿐이란 뜻입니다. 꼴깍꼴깍 마시는 것을 자주 해주는 게 체내에 흡수되는 수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유불급 혹은 얼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저는 지금은 나이가 좀 더 있는데 36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 기준, 바뀐 나이 아니고 한국 나이 기준으로 36살까지 피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무것도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톡스. 20대 애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36까지 보톡스 안 맞았고, 스킨 보톡스 안 맞았고, 레이저, 그리고 실리프팅, 다양하게 주사로 주입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늦게 시작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것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보톡스 같은 경우도 과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표정주름이 심한 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나이대, 적정 자객에 맞는 나이대에 시작하는 게 좋은 게 맞아요. 보톡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리쥬랑 같이 부작용이 없다라고 피부과에서 가장 좋은 성분으로 얼굴의 변형이나 부작용을 안 만드는 성분으로 추천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쥬란이나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에 의해서 일찍 시작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본인에게 다 맞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차치를 하고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안 했던 게 제 피부가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뒤통수 맞는 내용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울세라나 써마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은 고가여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해왔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피부 정말 좋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비싸더라도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36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울세라랑 써마지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뒤통수 때리는 얘기 나왔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피부 노화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또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이제 또 나오는 학회에서,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좋다라고 하면 그걸 반문하는 연구는 항상 또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정되지 않은 사진을, 연예인을 똑같은 사람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또 핫한 분이 송혜교 씨의 피부 논란이 또 요즘에 핫한데, 보정된 사진은 너무 매끄럽고 이쁜데
바깥에서 보정받지 못한, 보정되어지지 못한 사진이 유출되었더니 주름 자국이 많고 피부 컨디션이 우리가 봤던 피부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좋은 걸 하면 피부가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게 또 무리하게 되고 많이 받게 되면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보다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자연적인 상태를 남들에 비해서 오래 유지한 것, 그리고 울세라나 써마지는 제가 올해나 내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번 해보고 말씀을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 나이 36살 이후로 유일하게 받고 있는 시술을 말씀드리자면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가끔씩은 표정주름이 그렇게 나한테 거슬리지 않는 정도다 하면 텀을 좀 더 길게 잡아서 8개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보톡스를 맞고 있고, 스킨 보톡스 성분이 유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임상 연구한 내용에서 확실히 꾸준히 보톡스를 맞은 사람이 표정주름에서 큰 차이로 훨씬 동안으로 보였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진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톡스는 피부과 의사들이 자기 자녀에게 유일하게 일찍부터 맞으라고 추천할 수 있는 시술이다라는 그 업계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피부과 의사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톡스를 처음에 시작한 게 치과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턱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턱관절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턱관절 전문의가 남자분이신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10년 넘게 꾸준히 이갈이 때문에 본인도 턱에 보톡스를 맞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작해서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저도 시술이나 이런 좀 미용적인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용량을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텀을 짧지 않게 가진다면 받아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많은 양과 그 주기가 너무 짧은 사람들은 부작용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내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톡스를 맞을 때 저는 딱 2가지만 맞습니다. 비싸지만 독일산 제오민, 내성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 거는 코어톡스. 거기 원장님이 돈을 벌려면 어쨌든 제오민을 이렇게 권장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러시면서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나 내성 생기는 거는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둘 다 아예 또 내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가장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냥 소개가 시중에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셔서, 그리고 그걸 알고서 딴 데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확실히 코어톡스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는 제오민과 코어톡스만 6개월에 한 번 혹은 8개월 혹은 더 텀을 벌려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기 시작을 했고, 2번째로 제가 하는 거는 스킨 보톡스. 너무너무 아프죠 여러분. 정말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주사로 놓는 거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도 모공이나 잔주름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보톡스 라인에서 어쨌든 희석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육에 주사하지 않고 피부 표현을 위해서 딱 시술해야 되는 그 깊이까지만 시술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보톡스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걸 희석해서 만든 스킨 보톡스까지는 저는 이제 허용을 하고, 그리고 3번째 리쥬란을 제가 한 6번 정도를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외관상 변화도 없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런 시술에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부작용이 없고 성분이 안전하다라고 의사들이 밝힐 수 있는 것, 결절 위험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 결절이라는 게 성분이 뭉쳐서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지방 덩어리처럼 이게 뭉쳐버리는 건데 그런 게 없는 리쥬란까지 저는 요 3개만 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뭔가를 빠르게 시작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제 피부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술만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설탕, 알코올, 이 2가지가 노화에 가장 안 좋다라고 또 밝혀진 바 있는데, 20살부터 36살까지, 오늘 36살이라는 나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16년 동안 알코올을 단 한 방울도 먹지 않았어요. 독일에 있는 그 4년의 시간을 포함해서 술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뭐 맥주의 나라인데도 단 1%의 알코올, 그리고 와인도 너무 싸고 많거든요. 근데 와인도 한 방울을 안 마셨어요. 독일에 있을 때 뭐 집들이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 왜 와인을 같이 안 마셔요?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그냥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마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니네 즐겁게 마셔. 난 너네 그냥 마시는 거 보고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요리해주고 같이 그냥 밥 먹고. 저는 그냥 그게 일상인 사람이고, 저는 뭐 술자리 이런 데도 거의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술과 아예 연이 닿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노화와도 연결이 좀 있지 않나. 피부 노화나 몸 피부 차이도 좀 많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근데 저는 몸 피부도 아직까지 되게 부드럽다라는 말을 놀람과 함께 반응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 마사지를 가도 뭐 피부 다 좋다고 하죠. 이러면서 어딜 가도 다 피부 좋다고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마사지를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오랜 연륜이 있는 어르신 마사지사 분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좀 이거는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수분을 적당량으로 끊어서 마셔주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은 기간이 아마 길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법 중에 뭐 세미 매트, 물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 매트하게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20살부터 우리가 화장을 한다라고 쳤을 때 20살부터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저는 단 한 번도 세미 매트나 매트로 화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물광, 항상 피부 표면까지도 촉촉한 상태로 있어야 됐던 사람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심하잖아요. 나는 너무 번들거려서 싫은데, 나는 이렇게 깔끔한 피부 표현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호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세미 매트로 살짝 갈아타서 화장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너무 빨리 건조해져요. 세미 매트 자체가 이미 이제 기름기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얼굴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유분감은 올라오긴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수분과 유분감이 충분히 있는 메이크업을 항상 피부 표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남들에 비해서 건조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유분이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잡아주지만, 물광에 좀 가깝게 화장을 해버릇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들에 비해서 그 상태로 막 웃으면 쩍쩍 갈라지는, 팔자 쭉 패이고 팔자에 막 화장품 끼이고 눈가에 화장품 끼이고 이런 게 물광을 할 때는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근데 매트나 세미 매트 하면 확실히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끼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마치 주름처럼 더 보이기도 해서 더 늙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적극적으로 물광 화장을 스스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미 매트나 매트에 가 있어요. 근데 피부 전체를 윤기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저의 어린 날처럼 저는 지금 이것도 좀 참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완벽하게 물광이었어요. 완벽하게. 김희애 씨가 드라마에 나왔을 때도 엄청 막 물광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과 좀 유사할 정도로 윤광이 막 나는 식으로 피부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늘 촉촉했어요, 바깥 피부 상태가. 그래서 그걸로도 피부 좋다라는 얘기를 아기 때부터 늘 들어왔었거든요. 뭘 쓰냐, 화장품을. 외국 친구들도 저한테 그걸 막 공구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피부는 늘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광 피부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지저분하게 보지 않을까? 개기름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너무 부정적으로 물광을 바라보는 시선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광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물광으로 하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내 피부를 윤기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동안소리 이걸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광 피부 표현은 정말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내가 표정 주름을 짓는 것을 인식하고 안 쓰려고 하는 것. 우리 막 마스카라 바를 때도 막 입에도 힘들어가고 입술에도 힘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걸린 거를 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되는데, 고개를 안 들고서 그냥 눈을 치켜뜨면서 이마에 자꾸 이렇게 주름살을 반복적으로 만든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기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다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보는 습관, 그리고 마스카라나 얼굴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때도 다른 부위에 인상을 쓰거나 힘을 주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빈도수를 줄여주죠. 이렇게 입술을 이상하게 힘을 주면서 계속 팔자를 반복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팔자 라인뿐만 아니라 입가 주름도 우리 나이 들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입 옆에도 자꾸 스스로 이렇게 페임을 만드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스스로 막 화장할 때 찍어보고 이러지 않나요? 뷰티 유튜버도 많아진 세상이지만 내가 그런 걸 또 하고 싶어서 직접 촬영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치 내가 뷰티 유튜버가 된 것처럼 촬영을 해보면서 아, 화장할 때 내가 이렇게 얼굴에 힘을 많이 주는구나. 눈을 만지는데 입에다 힘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자각하고 그 표정을 짓지 않는 습관부터가 생활 속에서 주름 짓는 누적치를 훨씬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습관처럼 뭐 집에 있으면 손이 깨끗한 상태면 바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도 하는데 막 깔깔깔깔깔 웃고 나서 저는 막 팔자 쪽을 바로 이렇게 손으로 펴버리고 아니면 쿠션 퍼프 있잖아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화장도 그냥 톡톡톡톡톡 이렇게 수정 화장하지 말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나서 퍼프로 팔자 주름이 이렇게 생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름의 저의 노하우라면 노하우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길 건데 팔자가 좀 늦게 생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팔자가 생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펴주는 행위를 같이 해줌으로써 어차피 그걸 또 1대1 비율로 못 맞추잖아요. 매번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실례가 안 된다. 거울 보고 퍼프로 내 얼굴을 만지는 게 실례가 되지 않는 자리다 하면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한 번씩 퍼프로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 끌면서 펴줍니다. 눈가도 이렇게 웃었으면 그것도 이렇게 잡아 끌면서 펴줍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죠. 이게 요즘 저의 최근 2년 사이의 루틴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표정 같은 것들도 좀 지어주고요. 금방 그냥 저 혼자 한 건데 아마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영상에 그래 넣어야지 금방 막 얘기하면서 깔깔깔 또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못 만지고 퍼프를 못 대니까 제가 또 무의식 가운데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영상에다가 보여드리려고 한 모습이 아니라 혼자서 쭈쭈쭈 이렇게 해본 건데 아 이런 것도 합니다 하고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얼굴에 퍼프를 못 대고 손을 못 대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표정을 팔자가 생길 것을 다시 펴준다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얼굴 근육 운동을. 이건 제 보조개예요, 여러분. 제 보조개가 진짜 크게 있어가지고 이거 외에도 사실 좀 꿀팁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거는 참 남들이랑 차별화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촘촘히 틈날 때마다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